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전에 우리 카이는 페루의 전투기 도입 사업에 참여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페루 정부는 아예 우리 카이의 KF-21이 자신들의 전투기 도입 사업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일이 루마니아에서도 발생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 하나는 레드백 장갑차를 루마니아 장갑차 도입 사업에 참여시키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루마니아 정부에서 정보 요청서 RFI를 발송을 했는데요. 우리 한화에게 RFI를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RFI라는 건 말 그대로 정보 요청서로 그 나라가 무기 도입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업체에게 업체들이 제안하고 있는 무기의 재원 등 정보를 요청하는 것으로 일종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초청장 같은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루마니아는 우리 한화를 자신들의 장갑차 사업에 초청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화의 레드백은 루마니아 장갑차 사업에 참여조차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번에는 크로아티아에서 우리의 천공을 도입한다는 크로아티아 현지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우리 천공은 없어서 못 파는 형국인데요. 우리 천공은 UAE에 수출하고 있고 사우디와 이라크도 계약을 하고 아주 빨리 납품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타르도 조만간 계약을 체결할 거라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유럽 국가가 그것도 유럽의 하층 방공망인 IRIS-T와의 경쟁도 아닌 우리 업체들과의 단독 협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크로아티아는 유럽의 중부 지역에 위치한 국가로 그래서 러시아와 인접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러시아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협보다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고 그래서 상층 방공망 구축이 우선일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우리 천공에 관심을 표한다고 하니 좀 이상하기는 하네요. 물론 설마 스위스처럼 현지화를 원하는 건 아니겠죠. 솔직히 지금 천공은 2030년경까지는 이미 수출 물량이 완전히 차 있는 상태라 만일 크로아티아가 현지 생산 같은 걸 요구하면 굳이 할 필요는 없는 사업이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제대로 된 상층 방공망이 없어서 유럽 국가들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엘셈과 달리 하층 방공망은 유럽에도 IRIS-T라는 유럽 모델이 있기 때문에 천공을 유럽에서 대량으로 구매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러시아나 러시아의 우방과 국경을 접하고 있지도 않은 크로아티아가 우리 천공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니 흥미롭기는 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KF-21의 멈티 개발 일정인데요. 멈티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멈티는 유인 항공기가 무인 항공기를 조종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최초의 멈티는 해병대를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마리논 무장 헬기에 탑재되어 있고요. 그래서 멈티 자체는 우리의 마리논 무장형과 그리고 LAH 헬기에 가장 먼저 탑재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KF-21에 탑재되는데요. 정확히는 KF-21에 탑재되기 전에 FA-50에 먼저 탑재됩니다. 우선 2인승인 FA-50을 활용해서 멈티를 개발하는 게 편하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FA-50에는 장거리 공격 무기가 없기 때문에 FA-50에 먼저 탑재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두 종류의 무인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대한항공이 개발하고 있는 무인전투기는 저피탄 무인편대기라고 해서 대한항공이 기술 실증이 가능한 시험용 기체를 개발해서 시험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 기체는 무게가 5.7톤이나 하는 대형 기체이고 그리고 저피탄 무인편대기는 2030년대 중반이 넘어가야지만이 실전 배치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소모성 무인전투기라는 물건을 우선 배치하게 되는데요. 소모성 무인전투기는 무게 150kg의 소형 무인전투기로 말 그대로 소모성이라는 이름 그대로 전투기의 무장 파일론에 탑재되어서 발사되고 소모되는 무인전투기입니다. 한마디로 일회용 전투기인데요. 현재 이 사업은 카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당장 대형 무인전투기인 저피탄 무인편대기 사업도 기술시범 사업은 대한항공이 하고 있지만 아직은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은 사업으로 그래서 카이도 이 사업에 도전하고 있지만 기술 실증기를 개발하고 있는 대한항공이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소모성 무인전투기는 이미 카이에서 자체적인 자금으로 AAP라는 시험용 기체를 개발해서 작년인 2025년 9월부터 실제로 비행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아직은 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아서 대한항공과 카이가 경쟁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카이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카이가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카이의 기체는 작년부터 계속 비행시험을 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대한항공의 기체는 아직도 한 번도 비행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사업 일정에 따르면 FA-50에 적용되어서 2030년경에 실전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정을 좀 정리해드리면 무게 150kg의 소모성 무인전투기가
FA50에 먼저 탑재되어서 2030년대 초반에 전력화될 것이고요. 그리고 무게 5톤급의 진짜 무인전투기인 저피탄 무인전투기는 2030년대 중반 이후에 전력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래 우리는 가오리 X라고 해서 전익기 형상의 무인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원래는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5,500파운드 엔진을 탑재한 정차력 모델이 2030년경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1만 파운드 엔진을 탑재한 무인전투기형이 2030년대 중반경에 등장을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5,500파운드 엔진은 저피탄 무인 편대기에 들어가고 1만 파운드 엔진은 아직 어디에 사용될지는 결정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사라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소모성 무인전투기 사업과 그리고 저피탄 무인 편대기 사업에 흡수되었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가오리 X는 실전에 배치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지금은 진행 중인 사업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의 무인전투기 개발 역량을 저피탄 무인 편대기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서 같습니다. 무인전투기도 개발하는데 수조 원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인전투기 여러 종류를 같이 개발하게 되면 사업비가 분산되어서 개발이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또 여러분이 싫어하는 유용원 의원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분명히 말하지만 저도 그분을 싫어합니다. 제가 비밀을 나오게 된 이유가 그분 때문이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또 그분 이야기를 거론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분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게 자폭형 무인기에 대한 가망인증을 면제해주는 법률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서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무인기 개발이 늦어지는 주요 이유가 바로 가망인증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무인기를 개발하면서 가망인증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가망인증을 받는 과정 때문에 무인기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소형 무인기에는 가망인증 절차를 대폭 줄여주는 법률이 제정되어서 기존보다는 최소한 소형 무인기는 개발이 그래도 조금은 쉬워졌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무인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망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용원 의원이 어떤 법률안을 발의했냐면 자폭형 무인기는 무인기로 보지 않고 유도무기로 취급해서 가망인증을 받지 않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원래 유도무기, 그러니까 미사일은 가망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미사일은 가망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을 자폭형 무인기에도 적용을 해서 자폭형 무인기도 가망인증에서 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아예 가망인증을 완전히 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유용원 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은 비행에 관한 가망인증이고요. 유도무기를 항공기에 탑재하는 가망인증은 여전히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도무기는 가망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당장 비공 70mm 유도로켓도 가망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지금 비공은 항공기 탑재 가망인증을 받지 못해서 헬기나 무인기에 탑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공도 유도무기인데 왜 가망인증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정확히는 비공이 받는 가망인증이 아니라 비공을 탑재한 항공기가 받는 가망인증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비공을 탑재한 항공기가 비공을 탑재하고도 정상적인 비행을 할 수 있고 비공을 항공기에서 분리하는 것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안이 통과되어도 자폭형 무인기가 비행하는 것에 대한 가망인증은 앞으로 받지 않게 되지만 자폭형 무인기를 항공기에 탑재하면 그건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자폭형 무인기에 대한 개발 과정이 엄청나게 단순해지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소모성 무인전투기 사업에도 적용될 것이고, 그럼 이 사업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니까 유용원 의원이 발의하는 법률들은 대부분이 우리 방산업체들이 원했던 법률안들이고, 그래서 우리 방산업체들이 유용원 의원을 통해서 방산 분야에 필요한 법률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현재 우리의 무인전투기는 FA50에 탑재되는 소모성 무인전투기가 가장 먼저 나올 것이고, 이 사업은 카이의 AAP라는 무인전투기가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카이에서는 이 기체의 시험 비행을 하고 있고, 아마 지금 마리논 무장형에 탑재된 헬기용 멈티의 개발이 끝나면 이게 FA50에 탑재되어서 FA50용 멈티 사업도 본격화될 것입니다. 현재 카이의 AAP 자폭형 무인전투기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우리 군이 원하고 있는 150kg 소모성 무인전투기 모델인 AAP150이라는 모델이 있고요. 이것 말고 카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모델도 있는데요. AAP25라는 모델도 있습니다. 이 모델은 AAP150에 비해서 크기는 20% 줄어들었고 무게는 25kg이라고 하는데요. 카이가 이 모델을 개발한 이유는 AAP150은 발당 가격이 수억 원인 것에 반해서 AAP25는 발당 가격이 1억 원 이하로, 그래서 당연히 탑재된 센서나 AI의 기능은 훨씬 떨어지지만
말 그대로 소모성으로 사용하기 좋은 염가형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카이에서 개발되고 있는 모델은 AAP150과 AAP25 두 모델이 있고 우리의 소모성 무인 전투기는 FA50에 먼저 탑재되어서 2030년경부터 실전에 배치될 것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루마니아의 장갑차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지금 루마니아 장갑차 사업이 정말 이상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루마니아의 K9 자주포를 판매했고 그리고 흑표 전차의 판매도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루마니아의 장갑차 도입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자주포와 전차 사업과 달리 장갑차 사업은 우리 한화의 레드백이 선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아마 이건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럼 이 사업에서 우리 한화의 레드백이 선정될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기존까지 알려지기로는 유럽의 방산무기 도입 정책 지원 자금인 SAF의 자금을 루마니아에서는 장갑차를 도입하는 데 사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루마니아는 장갑차는 유럽산을 도입하려고 한다고 했고 그래서 장갑차 사업에서는 한화의 레드백이 아닌 독일 라인메탈사의 링스가 유리하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실상을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 SAF의 자금을 활용해야 해서 유럽산 무기를 도입해야 해서 독일 라인메탈사의 링스가 유리하다고 하는 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SAF의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럽 현지화 비율이 65%를 넘어야 하는데 한화 측에서는 이미 레드백 장갑차를 루마니아에서 생산을 해서 현지화 비율 80%를 달성할 거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루마니아에는 우리 K9 자주포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이 건설 중이고 이 공장에서 레드백을 생산하고 현재 레드백 장갑차의 포탑은 호주 회사인 EOS사가 개발한 T2000 포탑이 탑재되는데요. 우리가 루마니아에 제안하고 있는 모델은 호주에 판매하고 있는 레드백 모델이 아닌 국산화 비율을 대폭 올린 레드백 EX입니다. 그래서 포탑도 한화가 개발한 모델이 탑재되고 국산화율이 엄청나게 높고 그래서 포탑이나 기존의 이스라엘에서 생산하고 있는 지뢰방어 장갑 등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한화는 폴란드와 바로 이 국산화율이 대폭 높아진 레드백 EX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장갑차 개발 사업을 논의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구성 요소들은 전부 루마니아 현지와 폴란드에서 생산을 해서 루마니아의 K9 공장에서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한화는 유럽 현지화 비율을 80%를 달성할 거라고 했고 당연히 일이 되면 레드백도 SAF의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SAF의 자금 때문에 우리 레드백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건 핑계에 불과하고요. 솔직히 서로 그래도 유럽산을 루마니아가 도입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레드백이 아니라고 해도 후보는 많습니다. 이 사업에는 라인메탈사의 링스뿐만 아니라 CV90이나 아스코드 장갑차 등 다른 유럽산 장갑차들도 후보에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루마니아는 이 사업에 거의 독일 라인메탈사의 링스만을 내정을 해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독일 라인메탈사는 이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미 루마니아에서 각종 횡포를 부리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장갑차 도입 비용을 30%를 뻥튀기 한다거나 아니면 아직 라인메탈사가 이 사업에 선정도 되지 않았음에도 자금 지원을 해달라거나 여러 가지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웃기는 건 우리 한화가 이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레드백은 아예 루마니아의 장갑차 사업의 후보에도 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루마니아 정부에서 사전에 정보 요청서 RFI를 독일 라인메탈사에게만 발부를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한화는 물론 유럽의 다른 회사들도 전부 제외하고 오직 독일 라인메탈사만을 이번 사업에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루마니아 내에서도 말이 많은 것 같고요. 이미 루마니아 내에서도 독일 라인메탈사의 링스는 루마니아에 전혀 기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화의 레드백은 루마니아 현지에서 K9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을 한다고 했는데 독일 라인메탈사의 링스는 부품은 독일에서 만들어서 생산은 헝가리에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저도 루마니아 정부가 왜 무수한 비판을 받으면서도 억지로 사업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건지 아니면 무언가 정치적으로 이런 결정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한화의 레드백은 한화가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만 아예 루마니아의 장갑차 사업에 초청도 받지 못하고 탈락하는 것 같네요. 마치 과거 페루의 전투기 도입 사업에 페루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KF-21을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막아버린 것 같은 일이 루마니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루마니아 장갑차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원래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실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요즘 북한이 미사일을 많이 쏘는데요. 그게 북한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이야기를 해볼까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하려면 현재 우리나라의 내부 사정 등도 이야기해야 하고, 그럼 현 정부의 정책도 이야기해야 하고, 그리 되면 현 정부를 싫어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정치적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걸 포기하고 이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레드백 장갑차가 루마니아 장갑차 사업에 탈락한 건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